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자, 두 번째 시간 프랑스 혁명. 자, 미국 혁명에 이어서 프랑스 혁명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 되게 짧았는데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0쪽 하고 오늘은 14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으로 국민 국가가 성립이 되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떤 거 기억하시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왕이 서로 협조하는 체제가 마련이 되면서 영국 혁명이 일어났어도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일어났어도 특히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쭉쭉 안정적으로 발전을 했다면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 기억납니까? 왕권 신수설 기억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의회가 하고 왕이 사이가 안 좋고 왕이 의회를 개무시하고 왕은 막 베르사유 궁전 막 짓고 있고 돈 엄청 펑펑 쓰고 그다음 위그노 개 무시해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불만들이 엄청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혁명이 터지면 영국하고는 달리 혁명이 되게 크게 터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긴 한데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루이 14세 이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되고 있었냐? 18세기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왕권과 신분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신분제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느냐? 자,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신분, 그 다음에 2신분, 그 다음 제3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1신분은 누구냐?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그리고 2신분은 귀족이에요. 귀족. 근데 이 1신분과 2신분은 자,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2%밖에 안 되는데 혜택이란 혜택은 다 가져. 높은 간직과 토지를 독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 그럼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겠죠. 근데 세금은 아예 내지도 않아. 이건 진짜 엄청난 특권이죠. 자, 인구의 98%에 해당하는 제3신분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거의 혜택이 없어. 근데 세금만 쳐냅니다. 그러면 좀 세금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 쌓여있죠. 시민계급, 농민, 노동자. 오케이?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죠? 이 판이 개판이야 지금. 항상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판인데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개판이면 안 좋습니다. 처음부터 판을 잘 잡아야지. 자, 그래서 상공업이 근데 이제 시민계급 있잖아.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고 성장하니까 시민계급은 점차 부당한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나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얘네들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자, 계몽사상. 제가 수업 시간이었다면 꿈깨라고 소리 지를 거긴 한데 자, 계몽사상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꿈깨라고 이성과 논리적으로 판단해라. 이상한 거 믿지 말고. 이게 계몽사상이죠.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저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혁명이 성공을 했고 그다음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미국 혁명의 영향도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니까 과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 싶었어. 너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맞죠? 자, 그래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냐? 혁명의 시작. 자, 루이 16세입니다. 여기는 루이 16세. 그 유명한 루이 16세. 자, 계속된 전쟁. 여기 프랑스잖아. 영국이랑 또 계속 싸웠겠죠. 그러니까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사치. 자, 재정이 엄청나게 항상 그 뭐의 시작은 돈 문제가 가장 커요. 뭐니 해도 머니니까.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의 이름이 3부회입니다. 3신분회. 여기 1신분, 2신분, 3신분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3부회를 소집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회의가 마련이 되어 있죠. 왕이 앞에 쭉 있고 1신분 여기 있고 2신분 여기 있고 제3신분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그림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신분 아이들이 1신분과 2신분을 굉장히 떠받치고 있다. 표정 안 좋죠 이거 지금 이게 요겁니다. 이거 앙시앙 레짐이라고 구제도라고 합니다. 자, 3부에 모인 각 신분 대표는 자 표결 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어떻게? 제1신분과 2신분은 기존처럼 신분별 표결로 해라. 신분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지네가 맨날 이기는 거야. 자, 여기 1신분 하나, 2신분 하나, 제3신분 하나. 그럼 이렇게 하면 맨날 2대1로 얘네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3신분 뭘 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머릿수에 따른 표결. 그러니까 이거 신문 가리지 말고 머릿수대로 하자. 그럼 제3신분이 이기겠죠. 근데 이걸 당연히 1신분, 2신분 왕은 안 받아들이지. 그렇죠?
그래 제30분 대표들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자기네끼리 드디어 자 국민의회를 구성하고요. 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이걸 어디서 했냐? 테니스 코트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얘네끼리 서약을 한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자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국왕 이 새끼들 봐라. 갑자기 개기네 하면서 예전 방식대로 국민의회를 탄압하려고 하자 진짜 이제 드디어 터진 겁니다.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전제 정치의 상징 자 우리 바스티유 감옥 이거 가면 악명이 자자했죠. 이거 끌러가면 진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왕정을 무너뜨리겠다 인 거죠. 습격했습니다. 지방에서도 농민 등이 영주의 성을 공격하는 등 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밑에 보시면 좀 키워드 순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789년에 1789 3부회가 개최됐고 개판되니까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졌고 이거 탄압하니까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국민의회는 이거 너무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물만들을 달래기 위해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봉건제라는 건 옛날 거죠. 혁명의 이념을 담은 자, 너무나 중요한 문서인. 자, 미국 혁명에서는 독립선언문이었죠. 자, 프랑스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한 10억 개 됩니다.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깨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발표하고 나서요. 모든 명분이 중요한 거니까. 자,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구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입법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회와 입법의회는 좀 연결선상에서 같은 팀이 이름 바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입법의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입헌 군주제입니다. 입헌 군주제는 왕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헌법에 의해서 왕의 권한이 제한될 뿐이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혁명이 꽤 성공하는 듯 보이니까 이게 좀 판이 또 개판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가 아닌 옆에 약간 봉건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입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혁명을 너네가 성공해버리면 우리한테도 영향 미칠 거 아니야. 야, 너네 하지 마. 자국으로 혁명이 번질 것을 우려하여 프랑스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가 뭔데 이 새끼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지고 국가의 전쟁이 선포가 되고 혁명 전쟁이 시작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해. 패배가 이어지고 하여튼 전쟁 발생하면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살기 팍팍해지니까 과격해진 파리 민중이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며 왕궁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왕권은 정지가 되고 입법의회 대신에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회하고 여기 입법의회는 약간 결이 비슷해. 맞죠? 결이 좀 약간 온건파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과격이 나와 있잖아. 여기는 국민공회는 과격파야. 그래서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시킬게요. 입법의회 때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입헌 군주제야. 왕은 존재하는 거야. 근데 국민공회 때는 공화정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루이 16세,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외국으로 튀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튀려고 하다가 걸려요. 걸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루이 16세를 처형해버립니다. 단두대에서. 그의 와이프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이 처형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하고 오스트리아 등은 왕까지 죽인다고 하면서 프랑스를 공격하고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혁명과 전쟁으로 인해 사회 불안은 계속되고 이때 정권을 잡으는 자 로베스피에르 중요한 사람이죠. 독재 정치로 유명한 얘네가 더욱더 급진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탄압하는 공포정치까지 해버립니다. 자, 로베스피에르 하면 공포정치예요. 점차 이렇게 분위기 올라가는 거 알겠죠? 자, 이들은 공화제와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권 보장 등을 내용을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혁 추진했는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결국 공포정치의 말로는 역사적으로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엄청나게 15,000명 이상을 죽인 로베스피에르도 본인 또한 그 기요틴에서 단두대에서 본인도 처형당하고요.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야. 혁명의 중간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부의 개최, 테니스 코트의 서약, 바스티유 감옥 습격, 그 다음 인권선언문 발표, 그 다음에 여기 루이 16세 처형까지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한 번 더 팁을 드리면 여기 국민의회, 입법의회까지 결이 살짝 비슷합니다.
맞죠? 근데 국민 공회로 넘어가면서 공화정이 선포가 되면서 분위기가 과격해지기 시작하고 전쟁 때문에 그다음에 로베스피에르 때 거의 정점을 찍었다. 공포 정치로.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처형당했고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가 수립되었다. 까지 일단 중간 과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단주대가 이런 거죠.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